산속 깊은 곳. 바람조차 그 고요함을 존중하는 듯한 침묵이 흐르는 숨겨진 장소가 있다. 지도에서 잊히고 사람들에게 방치된 그곳의 작은 마을은 오래된 이야기들과 세대를 거쳐 속삭여온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로 그곳, 바위와 안개 사이에서 한 노현자가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땅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영적 흐름이라고 믿었던 것을 드러냈다. 그 노현자는 얼워젠청이라 불렸다. 많은 이들에게 그는 단순한 노인으로 보였지만 그의 앞에 앉을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그의 존재 안에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느꼈다. 마치 세기가 그의 말 속에 흘러내리는 듯한 보이지 않는 무게였다. 세월에 다른 그의 눈빛은 단순한 기억만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들까지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도 박수를 바라지도 추종자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지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이네. 그날 한 젊은 기자가 호기심과 직감에 이끌려 몇 시간을 달려 그를 찾아왔다. 그는 큰 계시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마을 이야기나 긴 생애의 추억 정도를 들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낡은 나무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빨간 버튼을 누른 순간 그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기록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때가 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해를 기다려왔지. 2025년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가는 해가 아니네. 그것은 흐름의 표식이며 조용히 자라온 에너지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일세.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며 단단해 보이던 것이 세상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걸세. 뒤이은 침묵은 영혼의 무게를 머금은 듯 무거웠다. 기자는 impolite interrupt 하지 못했다. 노현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중국은 그 위대함과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에 이를 걸세. 수세기 동안 힘으로 질서를 붙잡아 왔네. 마치 금이 간 항아리를 두 손으로 간신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말일세. 그러나 2025년이 되면 그 손이 더는 버티지 못할 걸세. 항아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 파편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네. 처음에는 잔치가 벌어질 거야. 많은 이들이 그 변화를 자유의 숨결이라 믿을 것이네. 노래와 미소가 거리를 가득 채우지.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 기쁨은 감춰진 혼돈의 얼굴을 드러낼 걸세. 기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낮게 물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손을 탁자 위에 얹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에는 분열이 오지. 각 지역은 저마다의 규칙을 찾으려 할 걸세. 도시는 각각 사상의 섬이 되고 북쪽은 남쪽을 의심하며 동쪽은 바다를 향하고 서쪽은 제 안으로 숨어버리네. 나는 보았네. 세 조각, 어쩌면 5조각으로 나뉘는 모습을.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부러져 흩어진 가지가 될 걸세. 젊은이의 호흡은 거칠어졌지만 현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이미 목격한 사건을 전하듯 말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말했다. 나라의 심장이 갈라지면 그 자식들은 피난처를 찾게 마련이네. 수백만 명이 새로운 지평을 찾아 나서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네. 그들의 눈은 모두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 언제나 동쪽이었네. 삶의 흐름, 생존의 숨결이 한반도로 모여들고 있었지. 그것은 단순한 육로가 아니라 영적인 부름이었네. 한쪽에서 소진된 에너지는 반드시 다른 쪽에서 흘러나올 통로를 찾는 법.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한반도에서 열리네. 기자는 놀란 얼굴로 속삭였다. 그럼 선생님은 한반도가 피난처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먼저 열릴 문은 북쪽이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땅 말이야. 나는 보았네. 수많은 무리가 국경을 넘고 허술한 배를 타고
아이를 품에 안고 눈빛에 희망을 담아 나아가는 장면을. 군인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바다가 밀려드는 파도를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네. 그러다 마침내 북쪽은 지쳐 남쪽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지. 그리고 그 단순한 몸짓이 역사를 바꿀 걸세. 수십 년 동안 갈라졌던 반도가 다시 하나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이네. 기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게 결국 통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노연자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 장면을 더듬듯 멈췄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그 통일은 깃발이나 연설로 선포되지 않네. 특정한 날이 기록되지도 않을 걸세. 그것은 자연의 강물처럼 흐르네. 두 개의 강이 나란히 흘러가다 결국 원래부터 하나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이라 부를 것이네. 이후에는 공동 행정, 그리고 함께하는 사업들. 하지만 어느 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두 이렇게 말할 걸세. 우리는 이미 하나다. 노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부드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강렬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이 꽃피는 순간 세상은 그것이 단지 한반도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지. 그것은 새로운 영적 축의 출현일세. 수많은 민족들이 몰락 속에서 길을 잃을 때 한반도는 고난을 딛고 세워진 희망과 질서의 힘을 보여줄 걸세. 그것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걸세. 기자의 등골에 전율이 흘렀다. 그것이 예언인지 은유인지 혹은 노인의 상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그 말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직접 울리는 파동이었다. 르젠청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단지 나에게 보여진 흐름일 뿐이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일세. 그러나 그 문을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걸세.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바람에 씨앗을 맡기는 것처럼 천천히 흘러나왔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알맞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울 것만 같았다. 젊은 기자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말을 끊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의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력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증언을 듣고 있는 듯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손이 바뀌고 나면 르젠청은 계속 말했다. 처음의 기쁨은 마치 마른 풀에 붙은 불길 같을 걸세. 많은 이들이 노래하며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믿겠지. 거리는 색으로 가득 차고 텔레비전은 새로운 구호를 내걸 것이며 아이들은 달라진 말을 외우게 될 걸세. 하지만 그 표면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하네. 나라를 지탱해 오던 낡은 천은 오래된 바느질이 하나하나 풀려나듯 무너져 내릴 걸세. 그는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나무를 일정한 박자로 두드렸다. 들으렴, 젊은이여. 이것이 내가 꿈에서 들은 소리일세. 폭발이 아니라 금이 가는 진동. 그것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모든 성과 도시, 그리고 사람의 마음까지 관통하리라.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걸세. 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중국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까? 노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먼저는 안도의 숨이 오고 그 다음은 의심이 찾아오네. 곧이어 불신이 뿌리를 내릴 걸세. 각 지역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깃발을 세우겠지. 어떤 곳은 옛 규칙을 붙잡고 또 어떤 곳은 극단적인 변화를 밀어붙일 걸세. 북쪽은 자신을 지키려 하고 남쪽은 협상을 시도하리라. 동쪽은 바다를 바라보고 서쪽은 자기 땅 안으로 숨어버리지. 중심이 무게를 잃는 순간 각 부분은 제 갈 길을 갈 걸세. 나는 적어도 3부분, 많게는 5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네. 큰 몸은 결국 흩어진 사지처럼 되어버리리라.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필기를 이어갔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은 너무도 무거웠다.
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어디로 가나요? 현자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사람들은 살아남으려 할 걸세. 생존의 본능은 물과 같네. 반드시 길을 찾는다네. 나는 무리들이 지도를 들여다보며 출구를 찾는 모습을 보았다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모두 한 곳으로 모였지. 동쪽. 언제나 동쪽이었네. 국경이 닫혀 있어도,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보이지 않는 조류가 그들을 밀어냈네. 그 동쪽은 바로 한반도였지. 지자는 숨을 죽였다. 터무니없는 말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노현자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곳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네. 사람들은 불을 따라간 것도 아니었고 군사력을 믿은 것도 아니었네. 그저 아직도 굳건히 서 있는 진동을 따라간 것뿐이지. 다른 모든 곳이 쓰러질 때 한국은 버텼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에서 등대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모두의 눈길은 빛을 향하게 되지. 지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노현자는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들이었지. 수천 명이 숨어있는 길을 지나고 위태로운 배를 타고 임시 다리를 건너왔네. 그러나 곧 수십만으로 불어났다네. 어느 순간부터는 통제불능이 되리라. 한반도의 북쪽이 가장 먼저 열리는 문이었네. 그러나 홀로 감당할 수 없었다네. 병원은 넘쳐나고 창고는 비고 도시들은 붕괴 직전이었지. 결국 북은 어쩔 수 없이 남쪽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지. 지자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럼 남쪽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로젠청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네.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음식과 의사, 교사가 보내질 것이네. 그러나 곧 깨닫게 되리라.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었음을. 혼돈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함께 조직하고 함께 다스려야 하네.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은 곧 공동의 법이 되지. 그 보이지 않는 실이 북과 남을 묶게 되리라. 언젠가 사람들은 더 이상 두 나라라 부르지 않을 걸세. 오직 하나라고 말하게 되지. 그 통일은 연설로 이루어지지 않네. 필요해서 태어나네.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지. 기자는 마치 성경의 계시를 듣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통일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노인은 눈을 감고 깊은 기억을 더듬듯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말했다. 그 후에는 빛이 오네. 단순한 전기의 빛이 아니라 영의 빛이지. 나는 북쪽의 집들에 처음으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네. 무너진 학교들이 다시 세워지고 도로와 항구가 연결되며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같은 언어를 말하는 것을 보았지. 무엇보다 무너졌던 민족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네. 쉽지는 않을 것이네. 과거의 무게는 무겁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걸세. 운명이 그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그들은 더 이상 갈라진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서게 되리라. 지자는 혼신을 다해 적었지만 정신은 이미 따라가지 못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상 속의 문을 열고 그 문 뒤에는 또 다른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세계는 지켜보리라.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곧 경외하게 되리라. 수많은 거인들이 무너지는 동안 한반도는 피어오르리라. 금도 칼도 아닌 고통 속에서 태어난 저항과 질서로 말이지. 그리고 중국의 흩어진 조각들은 한국을 향해 눈길을 돌리게 되리라. 적으로서가 아니라 구하는 자로서. 무기를 요청하지 않고 행정을, 의료를, 지혜를 구하리라. 나는 분명히 보았다네. 옛 제국의 조각들이 한국의 손에 의해 인도되는 장면을. 그것은 정복이 아니라 섬김이었지. 지자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은 한국이 동방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까? 노연자는 대답했다. 그보다 더하네. 한국은 동방의 영적 심장이 되리라. 크기 때문이 아니네. 의미 때문이지. 모두가 쓰러졌을 때 홀로 버틴 자로 기억되리라. 그것이 권위를 주는 걸세. 영의 세계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에서 나오네. 그리고 그 버팀이야말로 한국을 새롭게 하는 축이 될 걸세. 노연자의 목소리는 거의 기도로 변했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네. 2026년과 2027년은 건너가는 해가 되지. 그러나 미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손 내미는 단순한 행위 속에 기록되리라. 한 민족이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민족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때 그 연합은 새로운 시대의 기초가 될 걸세. 지자는 펜을 떨어뜨렸다. 자신이 지금 역사를 넘는 순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은 나무 벽을 두드리며 울렸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바로 시간 그 자체였다. 인간의 언어로 흘러나오는 경고, 이미 시작된 흐름의 증언이었다. 기자는 자신이 지금 인터뷰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노연자의 말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듯했고 그것은 오래된 목소리들이 가져온 숨결 같았으며 항상 존재했으나 단지 드러날 때를 기다려온 메아리 같았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공기조차 귀 기울이고 있는 듯했다. 로젠청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먼 선율을 듣는 듯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말을 이었다. 젊은이여, 통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걸세. 대포 소리에 의해 기록되지도 군중 앞에서 화려하게 서명되는 문서로 이루어지지도 않네. 그것은 해돋이와 같을 걸세. 먼저 지평선 위에 희미한 빛이 나타나고 이내 그 빛이 번져 세상을 가득 채우지. 어느 날 사람들은 눈을 뜨고 이미 하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언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시작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채로 말이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계속했다. 처음에는 남쪽에서 의사와 기술자, 교사들을 보낼 걸세. 국경을 넘는 그 무리들은 인도적 지원이라 불리겠지. 그러나 곧 깨닫게 되리라. 단순한 지원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음식을 배급할 것인가? 누가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누가 교통을 조직할 것인가? 결국 함께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네. 그리고 그 제도는 곧 법이 되고 법은 새로운 질서를 낳게 되리라. 처음은 구조였지만 곧 행정이 되고 임시는 곧 영구가 되리라. 기자는 넋을 잃고 물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의심이 크겠지. 두려움은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을 걸세. 북쪽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남쪽은 부담을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빵이 식탁에 오르고 학교가 문을 열고 전기가 어둠 속 집을 밝히는 순간 마음은 열리게 되네. 감사가 불신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네. 서서히 가족들은 자신들을 갈라놓은 것보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고통이 다리가 되고 함께 겪은 아픔이 그들을 묶는 시멘트가 되리라. 노연자는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보았네. 남쪽의 책으로 배우는 북쪽의 아이들을, 국경을 넘어 함께 일하는 젊은이들을, 꿈으로만 남았던 약을 받는 어머니들을, 멀리서 온 도구로 집을 다시 짓는 아버지들을. 그들은 더 이상 두 민족이 아니었네. 재회한 형제였지. 영의 세계에서 그것은 어떤 군대보다 강력하네. 기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억눌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비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을 깨우는 듯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렇다면 세계는요?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계는 그 통일을 받아들일까요? 노현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세계가 의심하리라. 많은 이들이 통일된 한국을 위협으로 보겠지. 힘의 균형, 경제적 경쟁, 군사적 영향으로 생각할 걸세. 그러나 곧 깨닫게 되리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한국의 힘은 무기에도 부에도 있지 않네. 그것은 영에 있네. 영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영은 알아보는 것이지. 곧 예전엔 경계하던 이웃들이 적으로가 아닌 필요로서 다가오게 되리라.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을 빛냈다. 나는 옛 중국의 지역 전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았다네. 군인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를, 폭탄을 원하지 않고 교사를, 지배를 갈망하지 않고 행정을, 그리고 한국은 오만하게가 아니라 섬김으로 응답했지. 그것이 새 나라의 표식일 걸세.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혼돈에는 질서를 세우며 아픔에는 위로를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력이네. 지도한다는 것은 지배가 아니라 떠받치는 것이네. 기자는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기록하는 것도 잊은 채 그저 귀를 기울였다. 노현자는 말을 이어갔다. 반도는 작다고 불리겠지. 그러나 곧 세상은 그 안에 많은 일을 떠받칠 심장이 뛰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더 이상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중심이 되네. 동방의 에너지가 그 주위를 재편하게 되리라. 서로 대립하던 남과 북은 이제 보완이 될 걸세. 남은 기술과 자원을 주고 북은 땅과 힘을 내어주네. 함께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에서 성장이 일어나리라. 나는 무너진 곳에서 피어나는 도시들을 보았다네. 버려진 들판이 기름지게 변하는 것을, 가득 찬 항구와 살아있는 도로와 다리를 보았네. 그러나 무엇보다 새 시작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을 보았지. 그는 손을 들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키듯 말했다. 그 새 시작은 반도에만 머물지 않으리라.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영은 이웃들에게도 닿으리라. 일본은 경외심으로, 러시아는 경계로, 동남아시아는 희망으로 바라보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흩어진 중국은 그곳에서 잃었던 질서를 보게 되리라. 그리고 마치 아버지를 찾는 자식들처럼 한국을 바라보게 되리라. 굴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배우기 위함이지. 그리하여 반도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닌 방사하는 곳이 되리라. 온 지역의 균형을 낳는 셈이 될 걸세. 기자는 숨을 크게 내쉬며 물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현자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렇다네. 왜냐하면 버텼기 때문이지. 수많은 이들이 무너질 때 끝내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지. 영의 세계에서 권위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네. 나는 그것을 보았다네. 한국은 동방의 등대가 되리라. 위대함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긴 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것이 선택된 자의 표식일세. 가장 빨리 달린 자도, 가장 힘센 자도 아닌 모두가 쓰러질 때에도 서 있는 자. 그 버팀이 운명을 바꾸네. 오두막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바깥의 바람은 더 강해져 마치 그 말을 증명하는 듯 했다.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한국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 그 후에는?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어렸다. 그 다음에는 젊은이여, 세상이 방향을 바꾸게 되리라. 거인이라 불리던 나라들은 제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작고 연약해 보이던 나라들이 오히려 그 힘을 드러내리라. 한국이 그 본보기가 될 걸세. 아시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떠받침에 있고 정복이 아니라 품음에 있으며 분열이 아니라 연합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리라.
그렇게 하늘은 흐름을 다시 정렬하리라. 2025년은 시작일 뿐 문이 열리는 해일세. 그러나 그 문을 지나 걷는 길은 버팀이 지배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열어가게 되리라. 그의 말은 빛을 머금은 이슬방울처럼 떨어졌다. 기자는 알았다. 그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세대를 향한 증언이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너무도 무거워 기자는 숨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다. 노현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벽이 떨리는 듯했고 그 진동은 공간을 넘어 더 큰 무엇인가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루어젠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했다. 보통의 눈으론 볼 수 없는 장면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계시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내가 전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세. 많은 이들이 역사가 영광 속에 닫히거나 파멸 속에 사라진다고 믿지만 흐름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네. 그것은 닫히지 않고 단지 방향을 바꿀 뿐이지. 2025년은 세상이 숨을 고르고 걸음을 다른 길로 옮긴 해로 기억될 걸세. 지쳐있던 기자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노연자는 눈을 감고 마치 많은 생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에는 선택의 시간이 오네. 고통을 다리로 삼아 일어선 한국, 하나 된 반도는 질서의 중심이 될 걸세. 그러나 동시에 시험대에도 오르리라. 많은 민족이 답을 구하며 그곳을 바라보겠지. 어떤 이들은 겸손히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자 할 걸세.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질투와 시기로 다가와 흔들려 하겠지. 그러나 반도의 힘은 무기에 있지 않고 굳건한 영에 있네. 자신의 사명, 곧 연합하고 떠받치는 일에 충실하는 한 그 나라는 등불로 서리라. 그러나 지배하려 든다면 빛을 잃게 되리라.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줄기 같네. 그래서 말하는 것이네. 2025년은 문을 열 뿐 그 문을 누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이후를 결정하리라.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보이지 않는 실을 쥐듯 하였다. 나는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피난처를 찾는 무리들을 보았다네. 그리고 반도가 그들의 모임이 되는 것을 보았다네. 위대함이 아니라 안정 때문이었지. 한국의 의사들이 폐허의 마을을 돌보고 교사들이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술자들이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았다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떤 무기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네. 그것은 희망이었네. 그것이야말로 무리를 끌어당기는 힘이었네. 빵도 피난처도 아닌 아직 세상의 질서와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 있다는 확신 말이야. 기자는 눈물을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슬프게 말했다. 중국은 거대한 참나무와 같으나 뿌리는 이미 썩어 있네. 겉으론 여전히 웅장해 보이지만 서서히 힘을 잃고 가지는 부러지고 잎은 떨어질 걸세.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네. 그 조각들은 각자 살아남으려 몸부림칠 걸세. 그리고 많은 조각이 한국 곁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리라.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협력이네. 작은 동맹들이 태어나고 어떤 도시는 함께 다스려지며 어떤 곳은 보호를 청하게 되지. 이는 정복이 아니라 회복일세. 한국은 영광을 탐하지 않고 남은 것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걸세. 바로 그 차이가 새 시대의 표지가 되리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보았다네. 옛 제국의 땅들이 겸손히 살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권력이 아니라 생존의 이름으로 말일세. 그리고 한국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네. 진정한 힘은 명령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음을.
그것이 바로 새 시대의 표징일세. 바람이 거세게 불며 그 말을 확인하듯 오두막을 흔들었다. 아직 떨고 있던 기자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로젠청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세월로 흐려진 눈동자가 내면의 불꽃을 비추듯 빛났다. 그 의미는 아직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이네. 그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개인이 2025년에 열리는 이 문을 어떻게 건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일세. 어떤 이는 두려움으로 지나가며 자신만 살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용기를 가지고 남을 떠받치려 할 걸세. 그리고 후자가 미래를 빚어가리라. 세상은 거인들의 몰락으로 정의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자들로 정의될 걸세. 그 버팀은 정치나 경제보다 먼저 영의 선택에서 비롯되네. 그것은 영혼의 결정이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어 말했다. 내가 본 반도의 모습은 더 큰 원리의 반영일 뿐이네. 우주는 언제나 끝까지 남는 자를 떠받친다네. 더 빨리 달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수많은 나라들이 영광과 부를 쫓아 급히 달려가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네.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견디며 기다렸지. 모두가 무너진 후에도 남아있었네. 그래서 중심이 되었네. 이것이 영적 삶의 비밀일세. 세상이 포기하라 속삭일 때 끝까지 버티는 것. 그리고 그 버팀이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힘이지. 이제 기자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눈물이 고인 채 그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느꼈다. 그 말은 민족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노연자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기억하거라, 젊은이여.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다. 그러나 그 문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문을 건너는 자들이네. 흐름은 동쪽으로 향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쓰느냐는 너희에게 달려있네. 그 길을 혼돈으로 만들 수도, 부활로 만들 수도 있네. 파괴를 선택할 수도, 회복을 선택할 수도 있지. 미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초대일세. 문은 열렸고 길은 선택일 뿐이네. 그는 피곤했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가 내 비전의 끝일세. 나는 이 지점까지 보았다네. 그 이후는 태양 아래를 걷고 있는 너희의 몫이지. 깊은 침묵이 뒤따랐다. 기자는 자신이 단순히 한 사람 앞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운명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챙기고 오두막을 나섰다. 산의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지만 동시에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알았다. 결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흙길을 내려가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메아리쳤다. 마치 끝없는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2025년은 문이 열리는 해다. 그 문을 건너는 자가 미래를 결정하리라. 그리하여 노인의 비전은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씨앗이 되어 그 말을 들은 이의 가슴에 심겨져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